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미일보에 작심 글이 터졌으며 이재명의 몸종인 김현지가 뭐라고 한미일보 이재명에게 공개 경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보 사설 너나 잘하세요. 한미일보 막장 정치에서 몸종 정치까지 현지가 뭐라고? 자, 한미일보가 어떤 매체입니까? 최근 이재명의 발언을 듣다 보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가 떠오른다. 너나 잘하세요. 위선을 찌르는 가장 짧고 정확한 응답. 지금 그 말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지도자의 덕목은 거창하지 않다. 핵심은 5가지. 첫째, 책임.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권위. 설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위기 대응력. 혼란 속에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넷째, 자기성찰.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판단력과 균형감. 사익이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5가지는 어느 시대, 어느 체제에서도 지도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조건이다. 이 기준을 이재명의 최근 발언에 적용해보자. 이재명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사소한 판단 하나가 국민들의 생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 질문에 관한 가장 정직한 시험대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법무부 장관이 나섰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지휘부는 줄줄이 사의를 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 남겼다.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다. 사법부가 내려야 할 판단이 정권 내부 정무 판단으로 치환되는 장면을 국민은 그대로 목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바로 이재명 본인에게 적용되었던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행위 요건은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포함해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온 핵심 구성 요건이다. 판례를 입법으로 지우는 것,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자신과 연결된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배임죄 축소, 폐지 논의까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선거법은 자신이 걸렸던 조항을 지우고 배임죄는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조항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장동 일당은 풀려나고 그나마 확보한 400억 원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법을 바꾸면 죄도 바뀌는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위기 대응 역시
정상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조직은 흔들리고 있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12.3 비상계엄 가담자 조사라는 이름의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 위기라 느끼면서 돌파구를 핸드폰 검열로 찾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것은 공직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복종을 요구하는 독재 행위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은 모든 비판을 정치 보복, 내란 음모로 되받고 있다. 책임을 말하지만 반성은 없고 윤리를 말하지만 자기 성찰은 없다. 지도자의 언어가 설득이 아니라 변명을 통한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지경인이 임명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가짜라는 말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도는 것이다. 가짜 이재명이라는 말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도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두 개의 질문과 하나의 결론을 마주하게 된다. 최상병 사건에도 특검이 발동되는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은 왜 절차도 설명도 없이 종결되는가? 부하에게는 기강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 주권을 말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책임이 죽고 권력이 사유화된 국가의 충격적인 징후이다. 지도자는 책임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다. 지금 이재명의 발언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 피고인의 언어에 더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대사를 되뇌이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공개 경고로서 되돌려 준다. 이재명, 너나 잘하세요. 가짜 대통령. 이제 당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자, 막장 정치에서 몸종 정치까지 현지가 뭐라고? 지난 11월 6일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영산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언제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의미였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회를 존중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튿날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행동은 그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복도를 틀어막고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민주당은 절대 출석 불가라며 막아섰다. 표면적으로는 엇박자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행동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재명이는 준비는 했다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민주당은 출석을 막았다는 실효를 챙긴 셈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문제는 이 장면이 민주당이 지난 정권 내내 주장해온 원칙과 정반대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가르치던 민주당이 지난 운영위에서 보인 충격적인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 모습은 상하 관계를 넘어선 주종 관계로까지 보인다. 더구나 위원
개개인이 왜 이렇게까지 과잉 행동을 감수하는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재명에게 공천권이 사실상 집중돼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킨다며 국회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약점을 잡힌 것인가, 공천이 걸린 것인가 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자랑해온 민주적 공천 시스템 또한 허울 뿐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되었다. 이 정도의 충성 경쟁과 권력 집중이 벌어지는 정당이라면 공천의 민주성은 사실상 사기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당시 현장에서는 김혜경이라도 이렇게까지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푸념까지 나왔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인이라는 풍자까지 나왔다. 쉽게 말해 김현지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부인, 민주당이라는 말이다. 여당의 과도한 방어가 김현지의 위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보인 충격적인 행동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반사적 복종과 정확히 겹쳐진다. 반사적 복종은 절대 권력 아래에서 하급 조직이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일 때 이르는 말이다. 지도자의 마음만 읽혀도 과잉 충성으로 질주하는 구조이다. 당시 민주당의 행동은 그 전형을 떠올리게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지 대통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의 협력자가 아니라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이재명의 몸종처럼 움직였다. 정치적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건 반사적 충성으로 치닫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정당은 이미 자율적 판단 능력과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점철된 막장 정치로 권력을 잡더니 급기야는 이재명의 여성, 이재명의 여자인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몸종 정치를 시전한 더불어민주당,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당이 갈 곳은 한 곳뿐이다. 막장 정치에서 몸종 정치까지 이재명의 김현지가 뭐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